빅뱅은 데뷔 전 다이아몬드라는 예명으로 활동할 뻔했습니다. 여기에 mem버들 이름도 데뷔 전으로 변화가 조금씩 있는 편인데 태양은 태권, 탑은 마크에스나 세븐의 제안으로 탑으로 변경, 여기에 대성은 빅캐슬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거짓말은 뻥, 하루하루는 그럭저럭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뻔했습니다. 녹화일 기준 빅뱅 신곡의 조회수는 약 3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곡은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팬들에게 퍼져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공개 당일 4월 5일과 6일 모두 국내 조회수 1등을 달성했고 7일엔 아이브 신곡이 공개되면서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싱글 앨범은 중국에서 사전 판매 수량 2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며 당시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신곡의 표지가 공개되고 해체설이 잠시나마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레릿비 앨범 표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비틀즈는 이 앨범을 발표하고 그대로 해체하게 되고 빅뱅도 똑같은 행보를 걷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잠시나마 돌았습니다. 참고로 레릿비 표지는 비틀즈 멤버 합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빅뱅 역시 비슷한 순서로 배치되었습니다. 2007년 발매된 빅뱅의 앨범 Always의 타이틀곡은 거짓말입니다. 당시 GD는 Always를 타이틀곡으로 넣고 싶었는 반면 양현석은 거짓말을 밀고 싶었는데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자 당시 유행하던 닌텐도 DS를 사주는 조건으로 거짓말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뮤비에선 멤버별 이름을 딴 간판이 있는데요. GD는 지용사, 태양은 태양자원, 탑은 탑분식, 대성은 대성식당입니다. 빅뱅은 YG 엔터의 재무분사 판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입대 후 YG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블랙핑크로 회복 후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빅뱅의 복귀로 YG는 사실상 마지막 한타를 한다는 루머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탑은 엄청난 와인광이어서 아르헨티나에 본인 소유의 와인 농장이 있으며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 당시 5,000명의 팬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만화 짱구에서 한류스타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솔은 태양의 일본 활동명이며 이탈리아어인 솔레에서 나왔고 대성은 한자로 적혀있지만 정식 일본 활동명은 디라이트라고 합니다. 토애니원의 데뷔곡인 롤리팝은 핸드폰 광고 홍보곡으로 출시됐고 여기서 북미형 모델은 디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참고로 롤리팝은 LG에서 출시한 제품이지만 정작 이 곡으로 데뷔한 토애니원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삼성전자 애니콜과 계약했습니다. 대성은 빅뱅 멤버들 사이에서 유일한 연예인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그 이유는 화장실 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처폰 시절 GD의 비밀번호는 9999였습니다. 큰 이유는 없고 그냥 비둘기 우는 소리 같아 귀여워서 썼다고 합니다. 한 팬이 떠올린 태양의 미담에 따르면 여름 유경 마지막 날 200명이 다같이 장기 자랑을 했는데 거의 단독 콘서트 같아서 장병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대 동기들이 짧게나마 공연을 요청하면 즉석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BTS 데뷔 초 롤모델은 빅뱅이라는 기사가 공개되면서 그룹명 때문에 적지 않은 악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빅뱅 역시 데뷔 초 그룹 이름이 촌스럽다는 악플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0년 빅뱅의 지하 연습실 스케줄표에 따르면 리스트에 적힌 17명 중 태양 제외 단 2명만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여기서 2명은 위너의 김진우와 블랙핑크의 제니입니다. 박재범은 과거 자신의 SNS에 K-팝 역사상 빅뱅만큼 위대한 가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빅뱅은 모든 걸 갖췄고 이 중에서 수많은 역경을 돌파했기에 위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빅뱅식 논란 돌파라는 밈이 있습니다.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붉은 노을로 4연 타이틀을 쳤지만 이후 멤버별 논란이 터지고 사실상 해체설이 나오는 상태에서 당시 미니 앨범 5집 얼라이브를 발표합니다. 이미지가 추락한 시점에서 발표한 앨범인 만큼 순수 음악성으로 승부하겠다는 GD의 발언과 함께 해당 앨범은 모든 곡이 타이틀곡이었으며 블루, 배드보이, 판타스틱 베이비의 유행과 함께 재도약 성공, 이후 GD의 솔로 앨범이 원 오브 카인드의 성공으로 빅뱅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이후 여러 논란이 터져도 루저는 올해의 팝, 베베는 올해의 노래에 선정됐고 멤버들이 군입대하면서 발매된 곡길은 멜론의 24시간 이용자 역대 6위까지 달성했습니다. 탑은 빅뱅 데뷔 전 템포라는 언더그라운드 힙합팀에 속해 있었으며 이때 대부분의 테이프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100개 정도 만들어서 지인과 친구에게 나눠줬다는 썰이 있으며 지금은 돈 주고도 먹고 하는 초희귀 아이템이 됐다고 합니다. GD는 친누나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잠깐이나마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대성의 트로트 데뷔곡 날박 기수는 GD의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슬픔으로 인해 탄생한 곡입니다. 당시 귀선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났으나 초반에 탈락하자 다음 앨범은 상대방 마음을 향한 노래라는 컨셉을 잡고 제작했지만 트로트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양현석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성이 부르자 노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결국 디지털 싱글 발표, 여기에 일본 엔카 음반으로도 판매하게 되고 노래 반응도 좋았지만 뮤비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소리 작가 조석은 태양의 팬이어서 만원의 태양을 그리면 항상 빅뱅 태양을 같이 그려 넣습니다. 녹화일 기준 빅뱅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약 1,400만 명, 국내 채널 구독자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채널 대부분이 미디어 쪽 채널들이며 이 중 실제 가수 활동명을 그대로 쓰는 채널은 블랙핑크, BTS, 트와이스, 그리고 제이플라이입니다. GD의 키는 연예계 최고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구글 프로필에서는 172, 과거 네이버에서는 177로 표기됐었고 구글로 검색해도 GD 키에 대한 미스테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원 오브 카인드 뮤직비디오에서는 키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데 이를 변환하면 약 176이지만 실제 콘서트 후기에는 170 초반으로 보인다는 썰이 가장 유력합니다. 대성의 데뷔 전 옆집에서는 외모의 이유로 데뷔가 힘들 것 같다는 농담을 던진 적이 있는데 데뷔 후 TV에 등장할 때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성은 데뷔 직전까지 패션에 관심이 없다 보니 옷을 촌스럽게 입었다는 이유로 데뷔가 무산될 뻔했다고 합니다. 2013년 저스틴 비버의 내한 공연 당시 GD가 오프닝 무대를 잠시 맡았는데 관객의 절반은 GD의 무대만 보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2012년 웸블리 아레나에서 단 하루만 단독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티켓 판매 개시 후 2시간 만에 매진되어 추가로 하루가 더 잡히게 되고 총 24,0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참고로 웸블리 아레나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25,000명으로 과거 비틀즈가 공연을 한 곳이기도 하며 같은 소속사인 블랙핑크 역시 해당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리는 현대 블랙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0.05%만을 위한 카드로 현재는 신규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월 평균 지출 1,000만원 이상, 부동산 자산 200억원 이상, 임대 월 수익 6천만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현대카드 부회장을 비롯한 8명 위원회 만장일치로 승인받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9,999명 제한으로만 발급되는 카드이기에 사실상 부의 최정상을 의미하는 카드로도 여겨지는데 GD의 크레용 가사 중 자신이 블랙카드 소유자임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빅뱅의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쯤 유사 짝퉁그룹도 탄생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피그뱅, 중국의 오케이뱅,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성공한 BGA가 있습니다. 피그뱅은 일본의 개그맨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빅뱅의 성공적인 콘서트를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지만 BGA의 경우 프로필에서부터 사실상 빅뱅의 모조폼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로필이 비슷하며 여기에 이들의 데뷔곡 똥 싸야 되는 녹화일 기준 조회수 1,800만 회를 기록. 이들 역시 개그맨으로 이루어진 그룹이지만 가사의 개연성도 없고 K-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빅뱅은 폄하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곡이 과거 아이튠즈 K-팝 차트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빅뱅의 최전성기 시절 연수입 약 520억으로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소득 30위에 이름을 올렸고 당시 광고 수입, 저작권료까지 합쳐 일수입이 약 2억이었다고 합니다. 포브스 선정 당시 국내 최초로 오른 가수였고 같은 해 빌보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력파 아이돌 빅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인물을 알려주는 유튜버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